한울원전 4호기 증기 발생기 결함 의혹과 관련해 민간검증단을 통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포항시가 민원이 생기면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각종 인허가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군이 공중 근무자들 대상으로 해상 조난 시 생존 능력을 유지하는 생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울원전 4호기의 부실 시공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인 한수원은 제대로 된 해명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사 촬영과 공식 인터뷰를 거부하고 기본적인 사실을 묻는 취재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울원전 4호기 증기 발생기에 대한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수원은 공식 입장을 유보한 채 설명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울원자력본부는 보안상의 이유로 설명회장에 언론사의 촬영 장비 반입을 막고 공식적인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차 카메라가 들어오지 못하는 구역이 있어요, 말 그대로. 그러면 가서 사람들 찍는데 그것도 안 된다. 이건 비공개죠. 더구나 한울원전 홍보팀 관계자가 취재기자에게 감정적인 몸싸움을 벌이는 상식 이하의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의혹을 제기했던 문인득 씨도 언론 촬영까지 막는 한수원의 일방적인 설명회를 믿을 수 없다며 불참했습니다. 안전 문제가 지적될 때마다 한수원이 보이는 이 같은 폐쇄적인 대응에 대해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조건 제보를 했을 때 아니다라고 묵살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맞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문 씨는 증기 발생기 하부 지지대 변형으로 틈이 생기면서 심각한 진동이 발생해 내부 8천여 개의 전열관이 파손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특히 증기 발생기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설계 허용 응력을 초과하는 수준이었다며 원전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지구조에 변형되는 그 응력 관계를 초과하는 값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단수 숫자만 조작해놓고 멀쩡한 것처럼 이거는. 지역 환경단체도 언론과 주민이 모두 참여하는 공개 설명회가 필요하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3, 4호기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고 즉각 가동 중지하고 전문가들이 입회하에 저희들 추천한 전문가들 입회하에 철저한 안전 진단을 하고. 한편 울진군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울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는 이번 의혹을 밝히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원전 안전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한울원자력본부의 폐쇄적인 행태는 이들에게 과연 원전의 안전을 믿고 맡겨도 될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민간 검증단을 통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 한울원전 4호기에 부실 의혹을 제기한 문인득 씨. 증기 발생기 부실 시공과 불법 설계 의혹이 있다며 2015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만큼 알려줬고 충분히 원인도 알려줬으니까 잘 해결해달라. 정 안 되면 내가 또 좀 가서 협조해서 해결할 일조를 하겠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원전을 감시 감독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조사를 해봤더니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설계 및 시공 결과가 관련 기술 기준 요건에 만족하고 의혹을 제기한 진동 특정 결과도 허용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원전 산업계에서 기존에 벌어진 각종 비리와 한수원의 폐쇄적인 행태에 비춰볼 때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 공개도 정보공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이제 그 어떤 시스템으로 안전하다고 말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자력 전문가와 지역민, 환경단체가 함께 참여한 민간 검증단을 구성해서 전면적으로 재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데서 문제 없다 그러는데 시민사회에서 전문가랑 같이 구호를 해서 그걸 한번 확인해보자 하는 것을 제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도쿄전력은 사실 은폐와 늑장 대처로 사태를 더욱 키웠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한울원전 4호기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한수원의 해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오늘 성명을 통해 한울원전 4호기 결함 의혹과 관련해 원전을 즉각 가동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울원전 4호기 증기 발생기에 부실 시공과 불법 설계 의혹이 제기됐고 심각한 진동 현상도 제보된 상태로 경북 동해안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한수원은 한울원전 4호기를 즉각 가동 중단하고 안전 점검과 함께 객관적인 진상 조사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행정기관의 인허가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포항시의 경우 민원이 생기면 인허가를 중단하는 사례가 많아 특히 기업인들이 기피하는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의 안전성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35년 역사의 포항터미널. 낡을 대로 낡아 포항 관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최근 민간업자가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하려다 이전 예정지인 흥해읍 성공리 지주들의 반발 등으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현대백화점, 신라호텔 다 데리고 왔을 때도 포항시는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다시 백화점, 대기업 백화점을 데리고 오면 하겠다. 그거는 행정의 연속성이나 일관성이 없다고 보고. 흥해읍 양백리 우사 건축은 포항시의 뜨거운 민원입니다. 악취와 친환경 농산물 피해 등 환경권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하자가 없어 포항시가 지난해 6월 건축 허가를 내줘 올 2월 우사가 완공됐는데 민원이 생기자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8억 원 전 재산을 쏟아부은 축산 농민은 이자 부담에 하루하루 속이 탑니다. 공무원들이 민원 때문에 이 자체를 아직까지 준공을 한 5개월 동안 이상을 지금 안 내주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 농민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고. 포항시는 과장 전결인데도 시장의 지시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판단하고 하는 건 좀 더 시장이 해야 되겠지, 그죠? 포항시는 신광면 용연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도 반려했습니다. 불역식으로 태양광 판넬이 만수위 기준 수면 면적의 5%에 불과해 저수지 기능상 문제가 없다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설명에도 포항시는 향후 개발에 장애가 되고 조망권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려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포항시청 옥상에는 태양광 판넬을 설치해 친환경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추진된 상도지구 대형마트도 재래시장 상인들의 민원을 이유로 포항시가 허가를 해주지 않아 행정소송에서 결국 패했습니다. 민원을 엄중하게 대응하는 자세도 좋지만 민원 앞에 무기력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 시장님이 좀 더 나서서 올바른 어떤 우리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좀 가감하게 시장다운 시장 모습을 이젠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포항시는 미해소 민원이 점차 쌓여가자 최근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민간인이 60% 이상 참여하는 민간인 중심의 이제 민원조정위원회를 현재 이제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구성이 돼서 이제 작동을 하게 되면은 정적으로 시민의 편에서. 포항시의 인허가 행정이 시험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구 경북 지역과 당을 긴밀히 연결하고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TK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TK 특위는 첫 제안자인 대구 북구을 홍일학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현역 국회의원 20명과 대구 경북 시도당 위원장 등 22명이 창립위원으로 활동합니다. 홍일학 의원은 지역 민심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소통으로 민주당이 대구 경북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각도로 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이 해상에서 항공기 사고 등 긴급 상황 시 비상 탈출과 생존 능력을 키우기 위한 생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생환 훈련장에서 실제 바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만들어 훈련이 가능한데요. 박상환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비바람과 파도가 몰아치는 악천후 속에서 갑자기 항공기가 추락합니다. 후미 부분의 승무원들은 먼저 탈출하고 혼자 남은 조종사는 끝까지 비상 착륙을 시도합니다. 바다에 잠긴 동체는 뒤집혀버렸고 조종사도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헬기를 타고 현장에 도착한 해난 구조대가 이들을 무사히 끌어올립니다.
해군 조종사와 조작 부사관들이 해상 비상 상황에서 살아 돌아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훈련입니다. 해상 생활 훈련이 고난이도의 훈련이지만 바다 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므로 훈련에 적극 참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이 시설은 파도와 조류, 안개 등 바다 위의 다양한 환경을 만들어 훈련할 수 있습니다. 또 해군이 보유한 해상 초계기와 링스 해상 작전 헬기 등 항공기 기종별로 모의 동체를 사용해 맞춤형 해상 생환 훈련도 가능합니다.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행 안전사고를 대비하는 훈련입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모든 승무원이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극한 훈련입니다. 특히 생환 훈련은 해군 항공기 조종사 외에 국민안전처 해경과 소방 등 공공기관의 항공승무원 800여 명이 매년 육전단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시는 이달 말 상주 영천 간 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프리미엄 고속버스 포항 서울 노선을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하루 3회 운행되며 운행시간은 기존 4시간 10분에서 3시간 30분으로 40분 정도 단축되고 요금은 37,000원 내외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노선 개통을 기념해 7월 31일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 이용자에 대해서는 요금을 15% 할인할 계획입니다. 현대미술의 다양한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트경주 2017이 오늘 18일까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아트경주전에는 회화와 조각, 판화, 공예 등의 분야에서 작가 800여 명의 작품 1000여 점이 전시 판매됩니다. 또 물방울 작가인 김창열 등 미술계 거장 10명의 작품도 전시되고 증강현실을 적용한 예술과 기술의 만남전도 함께 열립니다. 특히 포항과 경주, 울산 작가 90여 명이 해오름 동맹전을 열고 포항 스틸공방과 울산 해양박물관, 경주 서라벌 토기가 각각 은목걸이와 조개 공예품 그리고 와당 체험장을 운영합니다. 포항시는 시장의 정책 결정을 보좌할 첫 전문 임기제 공무원에 이원권 자치행정국장을 내정했습니다. 4년 일찍 명예퇴직한 이원권 정무특보는 38년간의 공무원 근무에서 비롯된 풍부한 업무 경험과 민원 조정력이 좋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3급에 해당하는 정무특보는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내정을 승인받았는데 포항시장 임기 내에서 1년 단위로 임용됩니다. 제1회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포항시도 오늘 기념식을 갖고 노인 인권 보호 유공자를 표창했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노인 자살과 빈곤 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참석자들 간의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한편 포항과 예천에 있는 노인 보호 기관에서는 매년 500여 건의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데 이들 기관에는 임시 보호 쉼터가 운영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이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방어를 위한 정례적인 독도 방어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해군은 오늘부터 이틀간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외부 세력이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우리 군의 정례적 훈련인 독도 방어 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군 1함대 12전투전대 해상기동훈련과 연계한 이번 훈련에는 해군과 해경함정 7척, 해군과 공군 항공기 넉 대 등의 전력이 참가하며 해병대도 독도에 상륙해 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더운 여름 날씨였습니다. 내일은 시원한 동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불볕더위를 방불케 했습니다. 날이 뜨거웠는데요. 자외선 지수가 계속 높아지더니 경북동의 한 지역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인해 위험 단계까지 올랐습니다. 다행히 내일은 시원한 동풍이 불어오면서 선선하겠습니다. 10도 가까이 기온이 떨어지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0도, 포항은 21도에 머물겠습니다. 다만 자외선 지수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에는 계속해서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해안가에서는 높은 파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너울이 높게 일면서 파도가 높게 일겠는데요. 해안가에 있는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내일 공기질은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보이겠고요. 오존 농도도 보통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울진이 15도, 영덕 16도, 포항 19도, 경주 16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영덕이 22도, 경주 2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에 울릉도가 14도, 독도 15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울릉도가 20도, 독도 18도입니다. 동해상은 내일 구름 많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중부 해상과 동해남부 해상에서 모두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까지는 대체로 선선한 날이 이어지겠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동대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에 선정됐습니다. 한동대는 앞으로 5년간 55억 원을 지원받아 산업체와 공동교육과정 개발 운영, 현장 기술 지원 등을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설계 융합전공 과정을 도입해 개방형 산학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학생들이 졸업 후 직무에 적응하는 시간을 줄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적합기술 인재를 양성할 방안입니다. 지난주 태국에서 열린 물산업전시회에 경북 지역 5개 기업이 참여해 56건, 778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들 기업은 동남아 국가의 폐수 배출 규제와 물시설 개발 등에 힘입어 수출 상담 외에도 현장에서 MOU를 체결하거나 제품을 판매해 향후 대규모 수출이 기대됩니다. 경상북도는 물기업 해외 진출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난해 7건에 1,7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조선 최초의 금속 활자인 개미자로 인출된 농서 사시찬요가 예천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사시찬요는 1403년에서 1420년 사이에 개미자 금속 활자로 인출된 것으로 현재 세계적으로 단 2종의 책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농서인 이 책은 996년 당나라 한학이 편찬한 것으로 1월에서 12월까지 시기별 농법이 기술돼 있고 1429년에 간행된 세종의 농사직설 이전에 조선 농업기술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시찬요는 예천군 용국면 남학종택이 예천박물관에 기탁한 고서 중에서 발견됐는데 경북대 남권희 교수는 현재 개미자로 간행된 고서가 대부분 국보와 보물로 지정돼 있어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가 문경 돌린의 습지를 국내 23번째 내륙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문경시 산북면 굴봉산 정상부에 위치한 돌린의 습지는 물이 고이기 힘든 산지형 습지로 지질학적 학술 가치가 높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